현재 이런 갈등이 알려지자 이른바 친윤계 의원들 일각에서는 언론 인터뷰를 통해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그리고 김경률 비대위원 두 사람이 그만둬야 한다라는 주장도 하고 있는 것으로 보도가 되고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앞으로 친윤계 의원들이 여권 주류죠. 당 내에서 한동훈 비대위원장을 압박하는 상황이 올 수도 있다라는 기류도 감지됩니다. 이걸 일찍이 이 이상한 기류를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느꼈던 걸까요? 이렇게 얘기했었죠. 지난 15일 3선 이상 중진들과의 오찬 이후 4월 10일 총선 이후 내 인생이 꼬일 것 같다 라는 얘기를 측근에게 했다는 겁니다. 동아일보 보도에 따르면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뭔가 이상한 기류 느꼈겠죠. 아무 말 없다 갑자기 사퇴 논란이 일진 않았을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 차례 여러 방면으로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아마 용산의 기류가 전달됐을 것이고 그걸 거부하며 선을 그었을 것으로 추측이 되는데 이런 걸 느낀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총선 이후에 내 인생이 꼬일 것 같다. 여권 인사는 그때부터 이미 용산과 힘겨루기에 부담을 느낀 것 같다. 최병천 부원장님, 이 대통령실과 맞선다라는 부담감도 부담감일 것이고 인간적인 부담감도 있었을 거예요. 야, 저 대통령이 내가 어떻게 모셨던 대통령인데 뭐 이런 인간적인 부담감도 작용하지 않았을까요? 네, 맞습니다. 이게 정치라는 게 참 어려운 일인데요. 심지어 우리 이준석 전 대표도 어떤 인터뷰에서 대통령이 압박을 가하는 것에서 심적 부담감이 되게 컸었다는 얘기를 했었거든요. 그리고 이제 한동훈 전 법무부 장관, 지금 비대위원장 같은 경우도 역대에서 아마 검사를 통틀어서도 대기업과 가장 맞짱 뜬 어떤 검사로 유명하고 또 이제 문재인 정부에서도 여러 가지 이제 뭐 조국 전 법무부 장관에 대한 수사라든가 이런 어려움들이 있었었는데 그런데 아마 이 정치라는 게 인생을 맷돌로 갈아 넣는 작업이랑 좀 비슷하다고 봐야 돼요. 그래서 처음에 취임할 때 맹종하지 않겠다라는 표현을 썼는데 국민들을 위해서 뭔가 제대로 일을 하려고 그러면 그게 보수 지지층을 위해서든 진보 지지층을 위해서든 그런 하는 과정에 여러 가지 우여곡절을 겪게 되고 그 우여곡절을 겪게 되다 보면 인생이 꼬이는 걸 어느 정도 감수하지 않으면 실제로는 자기 역할을 제대로 하기가 어렵다. 그런 점을 요즘 절감하고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뉴스 속보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오늘 예정돼 있었던 민생 토론회 일정을 불참하기로 입장이 나왔습니다. 아마 한동훈 비대위원장과 관련된 논란이 이 대통령 일정으로 이어진 것으로 풀이가 되고 있습니다. 정확한 이유는 알려지지 않았지만 조금 전에 저희가 확인한 바에 따르면 대통령이 오늘 예정돼 있었던 민생 토론회 일정에 참석하지 않기로 일정 변경이 확인됐습니다. 뉴스 속보로 전해드리겠습니다. 그렇게 가까웠던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최근에 연락도 없고 만나지도 않았다라는 여권 관계자들의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어쩌면 지난 신년 인사회에서 만났던 것이 최근 두 분의 마지막 만남이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때 장면 준비했습니다. 매번 돌아오는 신년이지만 2024년은 여느 때와 많이 다릅니다. 무조건 이기고 보겠다는 승부욕보다 이겨서 동료 시민과 이 나라의 삶을 더 나아지게 하겠다는 선의로서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자, 이때까지만 하더라도 표정은 두 분 다 좋아 보였는데 어쩌면 이 이후에 무언가 상황이 급박하게 진행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도 듭니다. 흐뭇하게 쳐다보는 윤석열 대통령 모르겠습니다. 어쩌면 지금도 사실은 윤 대통령과 한동훈 비대위원장의 인간적인 사이는 그대로일지 모르겠죠. 그 신뢰는 그대로일지 모르겠으나 정치란 게 과연 무엇일까라는 생각도 한편으로 듭니다. 어쨌든 취재된 바에 따르면 대통령실과 당 지도부가 정면으로 충돌한 듯한 이 상황. 여권 관계자는 정치적 결별이 아닌 인간적 결벽 수순이 아니냐 뭐 이런 관측도 나오고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보기에도 이건 조금 너무 다소 이른 평가 같아 보이기도 합니다. 일단은 소개해드립니다.
여권 관계자, 대통령과 한동훈 비대위원장 정치적 결별이 아닌 인간적인 결별 수순이다라고 얘기했는데 아니 이 말을 한 분이 이 두 분의 어떤 인간적인 그 마음을 어떻게 알고 이런 얘기를 했겠습니까? 뭐 말하기 좋아하는 분이 한마디 보탠 게 아닌가라는 생각도 드는데 안영환 의원님 어떻게 보십니까? 뭐 저도 그런 생각이 듭니다. 사실 이제 기자들이 뭐 저도 정치부 기자 해봤지만은 여러 군데 전화를 걸어요. 네. 전화를 걸면은 그분들은 자기의 상상력을 가동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제가 항상 강조하지만 희망과 전망이 헷갈리는 경우가 많아요. 전망을 이야기하려니까 희망을 이야기한 경우도 있고요. 특히 상대당에 대한 이야기는. 그래서 아마도 저런 이야기는 본인이 얼마나 지금 답변하신 그 취재의 원이 어떤 이야기 또 얼마나 자세히 알고 이야기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아마도 추측성 그렇죠. 이야기일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앞서 이야기 나왔지만은 대통령과 한동훈 전 장관의 관계는 자, 서울법대 선후배. 그렇죠. 사실은 이제 대통령이 늦게 돼가지고 한 4년 후배입니다. 그리고 나서 윤석열 대통령이 2016년이었죠. 16년 특검을 하던 시절에 팀장을 임명되니까 제일 먼저 이제 팀장이 산하의 검사들을 고를 수가 있습니다. 제일 먼저 불렀던 게 한동훈 당시 검사였고요. 그다음에 이제 중앙지검장이 되니까 특수조사라는 제1차, 3차장 임명을 했습니다. 그리고 본인이 대통령이 검찰총장이 되니까 반부패 수사부장, 요직을 본인이 올라갈 때마다 가장 핵심적인 요직을 임명을 했던 그런 관계지요. 그리고 대통령이 되자마자 또 가장 요직을 할 수 있는 법무부 장관을 시켰고, 그리고 이제 나서 이제 뭐 비대위원장까지 왔으니까 대통령 입장에서 본다면 본인이 정말 아끼는 네. 후배이자 아끼는 후배 검사이고 또 아끼는 후배가 된 거죠. 그런데 이제 지금 저런 상황에서 대통령의 마음을 몰라주지 않았냐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여기까지 온 것 같고요. 그런데 이제 아까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3선 이상 중진들과 만났을 때 총선 이후 인생이 꼬일 것 같다. 상당히 그런 생각을 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사실 이제 비대위원장 임기가 없습니다. 그러나 총선 선거가 끝나고 나면은 비대위 역할이 끝납니다. 그러면 이제 전당대회를 치러서 정상적인 이제 당대표를 뽑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내년 총선 불출마 선언을 했어요. 국회에 나갈 수도 없습니다. 변호사? 아니 비대위원장 했던 당대표까지 했던 분이 변호사 할 수 있겠습니까? 상당히 좀 막연해진 상태가 됩니다. 예. 물론 내년 이제 올해 선거가 끝나고 나서 전당대회를 열어서 거기에 당대표 출마해서 당대표가 된다면은 그 전제는 선거 이기는 거겠죠. 선거에 진 당대표 비대위원장이 당대표가 될 수는 없기 때문에요. 그렇다면은 선거 이후에 선거에 만약에 지게 된다면은 당대표 선거 나올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면 재야로 돌아가야 되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총선 이후 내 인생 꼴 것 같다는 것은 그러한 과정에 대한 본인의 그렇군요. 우려가 충분히 나올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예. 자, 이 이야기 두 번째 이야기로 계속해서 더 깊어집니다. 사실 좀 이상한 기류가 있었습니다. 김건희 여사의 명품백 수수 의혹과 관련해서 김경률 비대위원, 인재 영입된 이수정 교수, 혹은 뭐 비윤계 하태경 의원 등이 강한 강성 발언을 하고 한동훈 비대위원장도 국민들 보기에 걱정할 부분이 있다라며 힘을 실어주는 듯한 의견이 개진될 동안 그 정반대편에선 이른바 당내의 친윤계 의원들이 저러면 안 된다라며 강한 비판 목소리를 내온 바 있었습니다. 사퇴 요구가 있기 전 어떤 일이 있었는지, 당내에는 어떤 일이 있었는지에 대한 이야기 전해드리겠습니다.